자, 보살님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드디어 코앞입니다. 혹시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이 띠를 가진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2026년이 새띠에게는 눌삼재라는 무서운 기운이 드리워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삼재라고 하면 그냥 3년 동안 재수가 없나 보다, 혹은 절에 가서 부적 하나 쓰고 등 하나 달았으니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재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사람을 지치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올해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겪게 될 삼재입니다. 눌삼재가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재난이 들어오지도 않고 내 집에 눌러 앉았다는 뜻입니다. 나갈 기미가 안 보이고 내 등 뒤에 딱 달라붙어서 숨통을 조여오는 형국입니다. 특히 2026년 병원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도 부리고 땅도 부립니다. 천지가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강렬한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는 병오년의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돼지는 물이고 토끼는 나무고 양은 흙입니다. 뜨거운 불길 속의 물은 말라버리고 나무는 타버리고 흙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세 띠를 가진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밖에서 오는 사고가 아니라 안에서 터지는 화병과 재물의 손실, 그리고 몸의 질병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진짜 이유는 보살님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삼재의 제자는 누른다는 뜻도 있지만 꾹꾹 눌러 담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재수 없는 애군을 담으면 악삼재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반대로 복을 꾹꾹 눌러 담으면 10년치 재물을 1년에 다 보는 대박 복삼재가 됩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사주를 보면 희한하게도 남들이 다 죽겠다는 이 삼재, 기간의 인생을 역전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운이 눌려 있을 때가 바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준비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돈 드는 것이나 비싼 부적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껴안으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닙니다. 당장 보살님이 집안에서 매일 마시는 물, 그리고 지갑 속에 넣는 종이 한 장, 그리고 현관에 두는 소금 한 줌, 사소해 보이는 새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8월 2일 병오년의 뜨거운 불기운이 보살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보살님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복삼재를 복삼재로 바꾸는 것은 하늘이 하는 게 아니라 보살님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불의 해입니다. 그리고 삼재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화병을 부릅니다. 이 불을 끄지 않으면 재물도 건강도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방은 바로 보살님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셔야 하는 물 한 잔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허 한 잔 한 잔 하나만 바꿔도
보살님의 몸속에 있는 화기가 싹 사라지고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아침 비방부터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살님, 우리 몸은 작은 우주입니다. 우주가 불바다인데 내 몸이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2026년 병오년은 하늘도 부리고 땅도 부린 해입니다. 여기에 눌삼재까지 겹친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의 속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이유 없는 짜증과 분노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웃어넘길 일인데 올해는 유독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자식이 말 한마디 했다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길 가다가 누가 어깨만 부딪혀도 싸우고 싶어집니다. 보살님, 이게 보살님 성격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삼재라는 놈이 보살님의 간을 건드리고 심장에 불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인데 불이 너무 강하니 물이 말라 버려서 조급해지는 것이고,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인데 불을 만나니 홀랑타 버려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양띠는 흙인데 뜨거운 불에 흙이 갈라져서 고집이 세지는 것입니다. 이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올해 보살님은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화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빈목이 당기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이 다 여기서 옵니다. 돈을 벌면 뭐 합니까? 그 돈을 쓰기도 전에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렸던 최고의 비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을 하나로 합친 기적의 물 음양탕입니다. 돈 안 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엌으로 가십시오. 왜 하필 음양탕일까요? 그냥 찬물은 너무 차갑고 그냥 뜨거운 물은 너무 뜨겁습니다. 올해는 병오년의 불기운이 강해서 내 몸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때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서 소용돌이를 치는 음양탕을 마시면 그 조화로운 에너지가 내 몸속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화기는 내리고 수기는 올려주는 수승화강의 기적을 만듭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음양탕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먼저 컵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2분의 1 정도 부으십시오. 뜨거운 양의 기운을 먼저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차가운 찬물을 1, 2 정도 부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컵 안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마셔야 합니다. 5분, 10분 지나서 미지근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단숨에 들이켜야 보살님의 몸속에서도 기운이 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양치를 가볍게 해서 입안을 헹구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음양탕을 만드십시오. 이때 보살님이 서야 할 방향이 중요합니다. 거실이든 부엌이든 상관없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서십시오. 나침반이 없으면 해가 뜨는 쪽을 향해 서시면 됩니다. 동쪽은 오행으로 목의 기운이자 생명이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태양의 맑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동쪽을 향해 서서 음양탕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십시오. 내 몸에 나쁜 불은 꺼지고 맑은 기운이 차오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몸에 나쁜 불은 꺼지고 맑은 기운이 차오른다. 그리고 그 물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누어 마시십시오. 한 번에 다 마시지 말고 세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모금에는 머리에 열을 내리고 두 번째 모금에는 가슴에 화를 씻어내고 세 번째 모금에는 뱃속에 찌꺼기를 내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서 위장에 닿을 때 그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오묘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입니다. 위로는 머리를 맑게 하고 아래로는 배를 따뜻하게 하여 전신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동쪽을 보고 음양탕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하루 운세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화를 식히고 시작하니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그래 당신도 힘들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때가 되면 철들겠지 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깁니다. 이 여유와 인내심이 바로 삼재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삼재, 귀신은 화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화를 내야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치고 들어와서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보살님이 물처럼 유연하고 조화로우면 삼재, 귀신도 재미가 없어서 도망갑니다. 이 집은 틈이 없네 하고 포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거나 손발이 차신 분들은 이 음양탕 비방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 음양탕은 위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삼재도 막으니 이보다 더 좋은 비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스님 저는 귀찮아서 못 하겠는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정수기에서 온수, 냉수 섞어 드시더라도 반드시 뜨거운 물, 먼저 붓고 찬물 나중에 붓는 순서만이라도 지키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바로 비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올해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지 마십시오. 모닝커피 향기롭고 좋지만 2026년에는 독약과 같습니다. 커피는 성질이 좋아하고 열을 낸다고 했습니다. 빈 속에 불을 붙는 격입니다. 정커피가 드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 음양탕 비방을 먼저 하시고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신 후에 드십시오. 순서만 바꿔도 운명이 바뀝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1년 신수를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보살님은 아침마다 음양탕으로 몸에 불을 끄고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의 불은 껐지만 밖에서 호시탐탐 보살님의 지갑을 노리는 도둑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삼재 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 새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돈이 갑자기 병원비로 나가고 수리비로 나가고 사기당해서 나갑니다. 내 안에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
곳간을 지키는 자물쇠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아주 간단한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이 종이를 지갑에 넣는 순간 돈이 발이 달린 것처럼 밖으로 나가려다가도 다시 보살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삼재의 재물, 손실을 막아주는 강력한 금전 비방. 지금 바로 지갑을 준비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보살님, 방금 전 우리는 아침 음양탕 한 잔으로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화기를 잠재웠습니다. 내 안에 도둑인 화병을 잡았으니 이제는 밖에서 내 재산을 노리는 진짜 도둑들을 막아낼 차례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제발 돈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삼재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멀쩡하던 사람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던 꼼꼼한 사람이 올해는 귀신에 홀린 듯이 덜컥 도장을 찍습니다. 평소에는 10원 한 장도 허투루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쌈짓돈을 다 꺼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삼재바람이 불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불의 해입니다. 돈은 오행으로 금세의 기운입니다. 뜨거운 불 옆에 쇠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스르륵 녹아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올해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의 주머니 사정이 딱 이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자꾸 뭘 하려고 하다가 홀랑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비방은 바로 지갑, 단속 비방입니다. 단순히 아껴 쓰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돈이 제 발로 나가지 못하게 물리적인 결계를 치는 비법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붉은색 색종이나 붉은색 천을 찾으십시오. 만약 없다면 달력에 있는 빨간 날 표시된 부분을 오려도 좋고 안 쓰는 붉은색 봉투를 잘라도 좋습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잡기를 쫓고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색깔입니다. 또한 불의 해인 병원연의 기운과 동기감응하여 내 편으로 만드는 색이기도 합니다. 이 붉은 종이나 천을 보살님의 지갑 크기에 맞춰서 작게 자르십시오. 지폐 크기 반 정도로 자르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종이를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에 넣는 칸맨 안쪽에 넣으십시오. 5만 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 뒤에 이 붉은 종이가 딱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 금고를 지키는 붉은 관우 장군과 같습니다. 돈이 밖으로 나가려고 폼을 잡다가도 뒤에 있는 붉은 기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제자리에 얌전히 앉아있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 비방을 하실 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종이만 쑤셔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이를 넣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올해 내 지갑은 빨간 불이다. 들어오는 건 환영이지만 나가는 건 금지다.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지갑 속에 붉은 부적을 심어 놓으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살님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려고 지갑을 열 때 혹은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지갑을 열 때 가장 먼저 붉은색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뇌에서 경고 신호가 울립니다. 아, 맞다. 스님이 참으라고 했지. 지금은 빨간불이지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그 찰나에 멈춤이 보살님의 1년 농사를 살립니다. 삼재 때는 그 한순간에 충동을 못 이겨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귀가 얇아지는 해입니다. 누가 와서 이거 투자하면 2배로씩 불려줄게. 좋은 땅이 있는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해. 이런 달콤한 소리를 하면 다 사기입니다. 눌삼제의 대박을 터뜨리는 방법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남들이 주식이다, 코인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돈을 잃고 곡소리를 낼 때 보살님은 이 붉은 종이 비방으로 현금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게 바로 돈 버는 겁니다. 나중에 운이 풀렸을 때 그 돈으로 헐값에 나온 좋은 물건을 잡으면 되니까요.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삼재 대처법입니다. 혹시 스님, 저는 요즘 지갑 안 들고 다닙니다. 삼성페이나 핸드폰으로 결제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비방도 변해야죠. 핸드폰을 지갑으로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 케이스가 바로 지갑입니다. 핸드폰 케이스와 기기 사이에 얇은 붉은 종이를 끼워 넣으십시오. 투명 케이스라면 밖에서 보이게 넣어도 좋고 불투명 케이스라면 안 보이게 넣어도 좋습니다. 만약 그것도 번거롭다면 핸드폰 잠금 화면이나 배경 화면을 붉은색이나 붉은 꽃 그림으로 바꾸십시오. 핸드폰을 켤 때마다 붉은색을 보면서 돈 아끼자,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입니다. 실물 지갑보다 핸드폰 단속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붉은색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를 거십시오. 그리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절대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갯돈 탔다, 자식이 용돈 주었다. 이런 소리 하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들이 몰려옵니다. 돈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도 비방이 있습니다. 그냥 돈 없다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의가 상합니다. 이때는 핑계를 대십시오. 내가 지금 삼재라 돈을 움직이면 부정 탄다고 점쟁이가 그러더라. 내년에 풀리면 그때 도와줄게 하고 미신 핑계를 대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찝찝해서 더 이상 달라고 안 합니다. 보살님의 체면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올해는 짠돌이 짠순이 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갑을 닫는 자가 2026년의 승자가 됩니다. 보살님 지갑은 보살님의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이 헐거워지면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힙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대로 당장 색종이 한 장 오려서 넣으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보살님의 무의식에 강력한 방어막을 칩니다. 남들은 삼재바람에 돈이 날아가서 울고불고 할 때 보살님은 지갑 두둑하게 채우고 웃으면서 내년 날 삼재를 맞이해야지 않겠습니까? 붉은 종이 한 장이 기적을 믿으십시오. 자, 이렇게
지갑까지 단속해서 재물을 묶어 두었습니다. 몸에 화기도 잡았고 돈의 유출도 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몸이 성해야 합니다. 삼재 때 가장 서러운 것이 바로 몸이 아픈 것입니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아파서 누워있으면 만사가 귀찮고 서러움이 복받쳐 오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병마와 애군을 집구석부터 원천 봉쇄하는 마지막 비방,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현관을 지키는 하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보살님께 감기 귀신도 얼씬 못하게 됩니다. 주방으로 가서 이 하얀 가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물 한 잔으로 내 안의 화를 다스렸고 지갑 속 붉은 종이로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내실은 다졌고 곳간문도 잠갔으니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가장 치명적인 적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보살님의 몸을 노리는 병마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잘 들으십시오. 삼재 때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잃는 것도 억울하지만 몸이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멀쩡하던 무릎이 쑤시고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못 먹고 밤에는 잠이 안 듭니다. 이게 다 삼재바람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밖에서 나쁜 기운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연은 불의 해라고 했습니다. 불이 강하면 우리 몸의 진액이 마릅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관절이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독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부르는 나쁜 기운이 우리 집 대문을 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병 많은 도둑처럼 몰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현관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곳이 뚫리면 안방까지 병마가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방은 바로 현관을 지키는 하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살님, 댁 주방에 가면 늘 있는 흔한 재료입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맛소금이나 고운 소금은 안 됩니다. 반드시 굵은 소금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천일염은 바다의 물 기운과 태양의 불 기운이 만나서 결정체가 된 것입니다. 즉 음과 양의 조화가 완벽한 물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종 타는 것을 막고 귀신을 쫓는데 썼습니다. 장례식장 다녀오면 왜 소금을 뿌립니까? 나쁜 기운 털어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소금을 현관에 두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은 눌삼재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듣고 따라 하십시오. 먼저 깨끗한 항아리나 사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플라스틱 통은 기운이 탁해서 안 됩니다. 숨을 쉬는 옹기나 깨끗한 밥그릇이 좋습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가득 채우십시오. 소금이 삼봉우리처럼 볼록하게 올라오게 담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신발장 안쪽, 구석이나 신발장 밑에 숨겨 두십시오. 소금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은은하게 그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숨길 곳이 마땅치 않다면 현관문 안쪽 오른쪽 구석에 두십시오. 이때 소금 단지 밑에 작은 붉은 천이나 붉은 종이를 깔아두면 소금의 정화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담아 나쁜 기운을 태워버리고 소금은 정화하는 역할을 하니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소금 단지를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할까요? 1년에 한 번 새해를 맞이할 때쯤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6년 병오년에 이 소금 단지를 두셨다면 2027년 정민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입춘 전에 새 소금으로 갈아 주시면 됩니다. 묵은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절대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묵은 소금은 한 해 동안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모두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활용하여 집안의 애군을 한 번 더 정화해야 합니다. 묵은 소금을 변기나 싱크대에 흘려보내면서 묵은 애군은 모두 흘러가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혹은 베란다 화분에 뿌려 땅의 기운으로 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종량제 봉투에 버리되 반드시 한 줌을 함께 넣어 버리십시오. 땅의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의미입니다. 이 소금 비방은 특히 건강운이 약해지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소금의 강한 양기가 집안의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의 70%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소금 단지는 방어막일 뿐 능동적인 정화 활동도 필요합니다. 집안을 자주 청소하고 환기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삼재 기간에는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와 묵은 때가 나쁜 기운을 불러 모읍니다. 주말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십시오.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서 나쁜 기운은 밖으로 밀려나고 좋은 기운은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에 아로마 오일이나 향을 피워 집안 공기를 더욱 맑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의 향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위기가 기회되어 만사형통한다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외치십시오. 굳은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애군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삼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악삼재가 될 수도 복삼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보살님들 2026년 병오년은 분명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비방, 즉 아침 음양탕으로 몸의 화를 다스리고 지갑 속 붉은 종이로 재물을 지키고 현관의 소금 단지로 병마와 애군을 막는 이 세 가지 비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고 10년치 복을 한 번에 끌어당기는 복삼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복을 나누는 덕담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애쓰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비방을 알려주고 함께 실천하십시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또한 띠별 주의사항을 기억하며 더욱 세심하게 자신을 돌보십시오. 돼지띠는 물과 불의 충돌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투자나 동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돌을 몸에 지니거나 검은색 소품을 활용하여 수기운을 보충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토끼띠는 예민함과 스트레스에 주의하여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초록색 매듭을 몸에 지니거나 초록색 식물을 가까이 하여 목 기운을 안정시키십시오. 양띠는 감정 기복을 조절하고 붉은 밭을 활용하여 건강 악화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 팥 주머니를 만들어 지니고 다니거나 붉은색 옷을 입어볼 기운을 중화시키고 땅의 기운을 보강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에 가서 맑은 기운을 받고 몸 안에 나쁜 기운을 배출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특히 해가 뜨는 동쪽 방향의 산에 올라 신선한 기운을 듬뿍 마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비방과 노력이 모여 보살님의 2026년 병오년을 진정한 복삼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모든 애구는 소멸하고 복은 굴러들어와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